중종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1일 개미 첫 번째 기사 1516년 명정덕 11년 병자년 망골례를 행하다 상이 백간을 거느리고 망골례를 거행하고 이어서 데비전에 할애하고 또 군신의 할애를 받았다. 중종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3일 을리오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성몽정은 장관에 합당하지 않으니 빨리 개정하소서. 전 오류는 변장에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에 전라 수군 절도사로 있을 때 잘못이 많았고 또 그 전에 만포 첨사로 있을 때 소와 철물로 초피를 샀으니 빨리 가소서. 말을비의 일은 상께서 바쁜 일이 아니니 명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는데 도감이 아랜대로 하소서. 이수는 인물이 수령에 합당하지 않아 전에 옥천을 맡겼을 때 이를 흔히 잘못 처리하였으니 이제 백성을 가까이 다스리는 직임에 다시 제수하여서는 안 됩니다. 기천군수 홍인건은 전에 영일 현감 의주 판관으로 있을 때 그 고을들이 다 잔패하였으니 이제 어찌 잔패한 고을을 소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태천 현감 정한문은 전에 강진을 맡았을 때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여 국고의 손실이 많았고 또 술 마시기를 좋아해 직사를 버려두었습니다. 모두 가소서 하고 헌부가 아뢰기를 정성부사 이귀진 판관 변사류는 공론들이 다 백성을 침악한다 하므로 그 직에 머물러 있을 수 없으니 파직하소서. 함경 감사만이 그런 소문이 없다고 말하였는데 치서야 하문하셨는데도 또 다시 더 주세하여 아뢰겠습니다 하였으니 그 잘못이 큽니다. 추고하소서 하고 간운이 아뢰기를 유면은 옥천에 합당하지 않으니 빨리 가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성몽정이 어찌 판윤에 합당하지 않겠는가? 전 오류는 전에 변장을 지냈고 이제 한 방면의 직임을 전수하였으니 쓰나 또 드러난 잘못이 없으니 갈 수 없다. 말을비의 일은 추세도감이 바야흐로 노비를 얻으려고 이 사람의 이름을 정안에 붙였으나 양천을 분간하는 일은 장례원에 달려 있으므로 해사로 하여금 분간하게 하였다. 수령들의 일은 우리나라는 인물이 적고 고울은 많으니 어찌 다 착한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는가? 또 논한 바에도 경중의 차등이 없으니 다 갈 수 없다. 종성의 이런 경중과 외방의 소문이 각각 다른데 어찌 감사를 추구할 수 있겠는가? 귀진의 이런 추세한 뒤에 파직하여도 늦지 않다. 함에 다시 하렸으나 유난하지 않다. 중종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3일 을리오 두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고려사를 강독하였는데 김정수는 대체를 제거하여 폐사가 없었다는 말에 이르러 사경 임권이 아뢰기를 김정순의 덕은 따로 이끌 만한 것이 없으나 대체를 보존한 일 같은 것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재상만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임금은 더욱 대체를 보존해야 합니다 하고 시독관 이창이 아뢰기를 역사의 정수는 재화를 좋아하고 지나친 사치를 일삼았다 했는데 이는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임건이 아뢰기를 내수사의 장례는 왕정에 매우 해롭거니와 대저 이의라는 것을 어찌 조장할 수 있겠습니까? 금세의 사대부에는 혹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얻으려는 자가 있으나 재상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창이 아뢰기를 내수사는 참으로 국가의 큰 누가 되는 것인데도 예사롭게 생각합니다. 신은 경상이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을 억제하려면 먼저 내수사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상서 때문에 성중이 비었다 한데 이르러 임건이 아뢰기를 여기서 인종이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 역사에 임금이 답하지 않았다. 임금이 잠잠고 있었다. 한 때가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신은 못 견디게 답답합니다. 물이 흐르듯이 가는에 따르고 지나치게 고든 것을 감사 받아들이는 것은 임금의 덕에 있어 앞세워야 할 일입니다. 요즘 구원에 따라 이를 아뢰었다가 죄를 입은 자가 있는데 아직 놓아주지 않았으니 신은 아마도 성덕에 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 김정 등이 구원에 따라 이를 아뢰었대 그것이 망령된 말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극히 착한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여 품은 뜻을 아뢰어서 그 드디어 죄에 빠졌습니다.
당초 구원할 때에 말이 착하지 않으면 죄 준다 하였으면 박상등 여지 감히 이렇게까지 말하였겠습니까? 우러러 성령을 믿고서 평소의 뜻을 아뢰었을 따름이요. 다른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빨리 놓아 돌려보내면 인심이 더 쾌하게 여길 것입니다. 상께서 저기 하시고서부터 이를 말한 자에게 주의를 준 것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신이 듣건대 여념 사람들 중에 구원에 따라 상소하고자 하는 자가 있어도 김정, 박상 등의 일을 듣고서 다들 말하기를 어찌 반드시 말을 아뢰어 죄를 얻을 것인가 하고 다 돌아간다 하니 신은 아마도 이제부터는 상소가 다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이청이 아뢰기를 박상등이 한 짓은 망령되고 어그러진 것이 건의와 전 대간이 주의 주기를 청한 것은 인심이 정해지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대간은 법을 집행하는 관리이므로 워낙 죄주기를 청해야 할 것이나 다만 지나쳤습니다. 하고 임건이 아뢰기를 신하를 알기로는 임금만한 이가 없는데 김정등은 시종으로 오래 있었으니 그들의 생각을 상께서 환히 아실 것입니다. 한때 망령된 생각을 하였을지라도 어찌 나라를 그르칠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상께서는 그 정상을 살피셔야 합니다. 이제는 그 계책이 이미 정해졌고 이미 윤씨가 왕비로 정해졌다. 또 한 해가 지났으니 상께서 짐작하소서 하고 참장관 경세창도 언로에 해롭다고 말하니 상이 이르기를 요즘 이 일 때문에 전후의 대간이 의논이 정해지지 않았다. 박상 등의 일이 과연 구원하지 않을 때 있었다면 죄가 워낙 크겠으나 특히 구원한 뒤이기 때문에 내가 우선 버려두었는데 대간이 죄 주기를 청하였으므로 죄 준 것이다. 그 뒤에 대간이 서로 시비하니 이것으로 보면 인심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놓아줄 수 있겠는가 하며 임건이 아뢰기를 근자의 신비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재상이 물러나 앉아만 있으므로 본관과 대간이 다 농계하였습니다. 처음 대간을 갈 때에는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셨는데 그 뒤에 대간을 갈 때는 다시 대신에게 의논하지 않고서 홀로 결단하셨으니 이는 매우 미안한 일입니다. 대신이 시비를 정하지 않은 것은 이미 잘못이거니와 신은 상께서 대신을 대우하는 채무를 이루셨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임금과 이청 및 경세창이 반복해서 박상, 김정 등을 놓아줄 것을 청하였다. 이청이 아뢰기를 외방의 수령들이 지난해 관조를 이미 거두어들이고서는 그 문적을 두어다가 후년에 다시 거두어서 채우는데 공공한 백성은 호소할 길이 없으니 몹시 억울합니다. 수령들이 사사로이 경비를 쓰고서 갈리어 가르치음에 계유를 받아내지 못할세라 각박하게 거두어들이는데 이제는 또 관조 10석 이상을 바치지 않은 자는 전가 입거하게 하니 이 때문에 민간이 소위하 입거를 면하려고 앞을 닫고 가산을 기울여서 죄다 관부로 날아갑니다. 이로 말미암아 올해는 조금 곡식이 잘 되었다고 하나 도리어 흉년던 지난해보다 괴로움이 심하여 달아나는 자까지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접대 듣건대 수령들이 열석을 바치지 않은 자는 입거시킨다는 법을 빙자하여 요란하게 독촉하여 거두어 들인다 하므로 이미 호조로 하여금 금지하게 하였으나 이제 각도에 따로 일러서 빨리 그렇게 하지 말게 하겠다 하며 임건이 아뢰기를 우리나라에서 노비를 가지고 소송하는 일 때문에 가까운 친족들을 원수처럼 보게 되니 이보다 더 상스럽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신은 송사를 결단하는 기한을 또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례에 송사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균금과 속시를 바치게 한다 했는데 균금은 아끼는 물건이고 화살은 곧 물건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송사를 좋아하는 자에게도 주례에 따라 균금과 속시를 바치게 하면 정리가 굽은 자를 조금은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형제끼리 소송함이 있으니 이러한 풍속이 매우 나쁘다. 전세에도 단송 도감을 둔 적이 있었으나 끝내 효과가 없었거니와 다시 법을 세운들 또한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지금 먼저 힘쓸 것은 오직 송사를 청리함에 있어 밝게 살피는 일이다 하였다. 경세창이 아뢰기를 건자의 이성군 부인이 조울하였기 때문에 진풍정을 그만두었습니다. 신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물은 같은 일로 말하면 성종조에는 여러 번 거행하였는데 이제 자전께서 폐해가 있다고 하실 것이라므로 그만두었으나 아랫사람으로는 효성을 극진하게 해야 하는 것이니 어버이를 위한 일은 융리에를 따르더라도 안 될 것이 없는데 어찌 한나라가
복량하는 일에 작은 폐해를 염려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세수의 진풍정을 행하려 하였으나 자전께서 이성곤 부인이 졸하였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시므로 감히 굳이 청하지 못하였다 하였다. 이 청이 아뢰기를 여연 백성은 공공한 자까지도 속절을 당하면 오히려 친구를 모아 음식을 먹으며 서로 즐겨서 부모를 기쁘게 합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지 이제 이미 여러 해가 되었는데 복량하는 방법이라면 무엇이고 다 하여 늘 자전께서 기뻐하시게 하셨습니다. 하고 임건이 아뢰기를 자식으로서 어버이를 섬기는 것은 몸을 복양하는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니 옛말에 날마다 삼생의 복양을 하더라도 오히려 불효가 된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버이를 섬기는 데는 양지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근자의 진풍정을 거행하지 않은 것을 신은 전하께서 양지를 유념하신 것이니 이는 미덕이지 잘못하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말이 끝나니 술을 내리워서 파하였다. 사시는 논한다. 박상 김정은 신씨가 까닭없이 배출되어 있는 데에 울분화의 상소에서 직관하여 중궁의 자리를 회복하여 올바른 명분을 세우고자 하였으니 그 충직이 지극한데 어찌 망령되고 어그러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일 말하는 자가 오히려 상이 그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얼르고 막히는 것을 염려하니 이는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지극히 충직을 모르고서 망령되고 어그러졌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 소견이 밝지 못함을 알 수 있으니 상등이 귀양간 것을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1년 11월 3일 을리오 세 번째 기사. 임건이 물러나와서 정옥경, 박용경 등에게 말하기를 자네들은 어찌하여 진언하지 않았는가? 벼슬을 보존하려는 것인가? 하니 박용경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적는 일도 미처 해내지 못하는데 어느 겨를에 진언하겠습니까? 했다. 경세창이 임건에게 말하기를 이들은 저마다 맡은 일이 있으니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무라서는 안 되네 하니 임건이 말하기를 나는 경련의 서비역, 지경련, 동지경련, 특징관 등을 말한다. 말 한마디 하지 않은 것이 늘 한스럽습니다. 하며 경사창이 말하기를 진언하는 관원으로 대관이 있고 시종이 있으며 영사로 말하면 가부를 살피는 것이요 서백이 가벼이 진언하지 않는 것도 예전부터 내려오는 관례 일세 하니 임건이 말하기를 그러면 서백에 목우인을 앉히는 것이 옳습니다. 하매 경세창이 말하기를 자네 아버지도 서백에 참여하였는데 그 진언이 얼마나 되던가 하니 이건이 답하지 못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이건의 아버지 임유겸이 그때 특징관이었는데 경세창이 임건의 아버지 잘못을 들어서 아들의 입을 막으려 한 것은 심하거니와 임건의 말도 지나치게 곧았으니 두 사람의 기상을 여기서 상상할 수 있다. 중종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3일 을리오 네 번째 기사 제주의 세고울의 흉년이 들다. 중종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4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관 김근사가 아뢰기를 박상 김정 등은 물리가 다들 용서해야 한다 하니 용서하소서. 당초에 대간이 죄주기를 청한 것은 그때 인심이 정해지지 않았고 또 천의가 혹 그 말을 따르실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상의 뜻이 이미 정해졌고 상께서든 인심도 이미 그 말을 따르지 않으실 줄 아는데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언로가 이로부터 막게 될까 염려됩니다 하고 용사 김은기 시독관 이청 사경 인건도 이것을 말하니 상이 이르기를 언로를 위하여 놓아주기를 정하는 것은 실로 마땅하다. 그러나 상소가 구원한 뒤에 있었으므로 그 죄를 얻은 것이 가볍고 만약에 처음부터 구원하는 명이 없었다면 그 죄가 여기에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상이 홍문관이 양편이 다 옳다는 말에 현혹되어 판가름하지 못하니 식자가 한스럽게 여겼다. 중종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4일 병술 두 번째 기사 대사관 김근사가 아뢰기를 신의 아비 김면이 지금 내 자씨 부정으로 있으므로
공회에 참여할 때 신이 나아가면 아비가 나아가지 못하고 아비가 참여하면 신이 참여하지 못하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뢰 병장을 내니 참으로 마음이 미안합니다. 전에 청평이 한기가 부자 상피를 청하였는데 상께서 윤하셨으니 신의 부자도 이 예에 의하도록 하여 주소서 하니 한기의 아버지는 한형윤이었다.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4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4일 병술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성몽중 전오륜 이수 홍인건 정한문 이규진 유면 및 말은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4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5일 정의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5일 정의 두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성몽정 등의 일을 아뢰고 검토관 윤자임도 박상 등을 용서해 주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전 오류는 과연 늙어서 병사에 합당하지 않으니 대간의 말을 따르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 오륜이 전일에 잘못한 것을 알지 못하겠다. 이미 한 방면에 직음을 제수하였고 별로 드러난 잘못이 없으니 반드시 갈 것은 없으나 다만 늙어서 과연 병장에 합당하지 않다 하였다. 장광필이 아뢰기를 천하에 어찌 양편이 다 옳고 양편이 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 박상 등을 대간이 혹 그러다 하나 대저십이라는 것은 한때 정해지지 않으면 100년 뒤에라도 반드시 정해집니다. 박상 등은 변동할 줄 모르므로 상수한 말이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대저 선비의 말에는 본디 오활한 것인데 더구나 신진의 선비이겠습니까? 대간이 용서하여 주기를 청한 말이 그러지 않은커니와 인심이 순해야 천리가 행해집니다. 대간이 어찌 헛된 말을 하겠습니까? 말을 따라 시비를 정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근래 대간이 박상 등의 일로 분쟁이 가라앉지 않은데 전전 대간이 박상 등을 주의 주기를 청한 것이 그러지 않거니와 조광조가 언로를 위하여 말한 것도 그러지 않은데 홍문관은 전전 대간을 그러다고 하므로 사람들이 듣고 보기에 과연 양편 다 옳고 양편 다 그르게 여겨질 것이다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대가는 반드시 물리에 말미암아서 아뢰었을 것이니 그 말을 따르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요즘 논하는 인물이 많거니와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만약에 한번 가면 사람들이 반드시 다시 설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5일 정의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5일 정의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5일 정의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일을 아뢰었으니 전 오륜 이규진 유면을 갈라고 명하고 나머지는 다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5일 정의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시간관 김안루가 아뢰기를 제변을 만날 때마다 수성을 지극하게 하셔도 제변은 오히려 거듭 나타나니 제변을 거치게 하는 방법을 참되게 하지 않으셔서 그런 듯합니다. 상께서 구원을 이미 정성으로 하지 않으셨으므로 아래에서도 그 정성스럽지 아니함을 압니다. 진언하더라도 혹 죄를 얻게 되는 자가 있으니 신하가 이로부터 말하기를 꺼리게 될까 염려됩니다. 박상 등의 말이 과연 몹시 어그러졌으니 그 말을 쓴다면 나라의 일이 그르쳐지겠으나 진언하는 죄를 얻는 것은 예전에 드문 일이니 조광조가 놓아주기를 청한 것은 그러지 않습니다. 신은 전전대간이 박상을 그러다고 한 것은 인심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인심이 이미 정해졌으니 상을 용서하여 언로를 넓히소서. 접대신이 경상도에서 서울의 두 조관이 진언으로 죄를 얻은 일이 있다는 것을 듣고 저도 모르게 놀랐었는데 서울에 돌아와서 들으니 상등의 일이었습니다. 말이 지나치더라도 구원한 뒤에 말하는 자를 죄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정경 기준이 아뢰기를 말의 시비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고 말을 쓰거나 버리는 것은 위에 달려 있으니 죄를 다스리지 말아야 합니다. 전에 대간 시정으로 있던 자가 이 일을 말하였기 때문에 귀양 가게까지 되었으니 어찌 국가를 위해 개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참찬관 윤언보도 상 등을 용서해 주기를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여느 때라면 말이 지나치더라도 죄질 수 없겠으나 이는 일이 국가의 관계되며 죄 주었다. 그 상소가 구원한 뒤에 있었으므로 가벼운 죄를 얻은 것이다. 경등이 언로를 위해서 말하는 것은 옳으나 이는 참으로 큰일이니 용서할 수 없다 하며 김만로가 아뢰기를 사람에게 품은 뜻이 있더라도 아를 길이 없으므로 예전에 온갖 벼슬아치가 각각 제가 맡은 기예를 가지고 간한다 하였으니 사람마다 다 재난할 수 있는 것인데 더구나 박상 등은 다 전에 대간 시종을 지냈음이리까 마침 외방에 있으면서 구원을 당하여 말을 하였으니 그러지 않으나 당초에 죄 주기를 청한 것은 상께서 그 말을 따르실까 염려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임금이 한 번 찌푸리고 한 번 웃는 것을 다 사람들이 본받는데 더구나 이런 일을 어찌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전지를 내리 언로를 위하여 상 등을 용서한다 하시면 이보다 더 다양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기준 윤은보, 김안로 등이 반복하여 논점하였다. 김안로가 또 아뢰기를 근년에 음양이 고르지 않아 홍수 가뭄이 잇따라 금년 겨울에는 눈이 내리지 않고 혹 큰 비가 내려요. 보리가 다 말라 죽고 물주기도 말랐으니 어느 일 때문에 이런 조짐을 부르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어찌 잘못이 없는데도 그렇겠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백성을 공양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는 것인데 근래 공도 없이 녹만 먹는 자가 많습니다. 나라는 작은데 벼슬아치는 번다 해서 군기시 등 각사에서 거의 다 이 사모니 한 가지 일을 함께 맡아보니 그 직무에 부지런한 자는 혹 주의를 받으나 게을리하는 자는 오히려 보존할 수 있고 병으로 나오지 않은 날이 30일이 되는 자는 파직시키는 법인데 직무는 기나지 않은 데다가 벼슬아치는 또 지나치게 많으므로 30일을 넘더라도 갈지 않습니다. 또 인물은 적은데 보충하려고만 애써서 모두 잘 골라 쓰지 못하므로 혹 도태 당하더라도 오래 애쓰지 않아서 다시 쓰여지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인물이 모자라기 때문인데 더구나 도태도 정하게 하지 않음이리까? 요즘 흉년 들었기 때문에 구경이 모자라니 매우 기나지 않은 것을 도태해야 합니다. 중국 사람은 한번 내침을 당하면 다시는 쓰여지지 않으므로 벼슬하는 자가 다 삼가나 우리나라는 매우 전도되었습니다. 어진 사람은 반드시 뽑아 쓰고 어지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내쳐야 명기가 절로 존중되어 권리하는 바가 있게 됩니다. 벼슬아치의 수가 적으면 전조가 가려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광무제는 관리의 수를 줄였으니 큰 천하를 가지고서 그렇게 하였는데 더구나 작은 나라에서는 더욱이 줄여야 마땅합니다. 다만 관직의 수는 대전에 실려 있으므로 가벼이 고칠 수 없을 듯하니 이제부터는 긴급하지 않은 벼슬은 자리가 비더라도 그 자리를 비워두고 차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말한 것이 과연 내 뜻에 맞는다 대신에게 묻겠다 하며 김안로가 아뢰기를 벼슬자리가 비더라도 죄에다 채울 것 없고 또 기나지 않은 자를 도태하면 녹을 먹는 자가 절로 적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폐단이 있습니다. 외관은 관제사가 포편하나 경관은 포편이 엄하지 않으므로 용렬한 자가 그 사이에 섞여들고 수령에 합당하지 않은 자는 대간의 논박에 따라 혹 갈려서 주부 등의 관원이 되어 다시 수령이 되지 못하면 한갓 경관으로서 종신토록 녹만 먹을 뿐이니 이것이 어찌 국가의 관원을 두어 직무를 분담하게 한 뜻이겠습니까? 하였다. 윤은보가 아뢰기를 종성의 관리가 그 백성을 돌보지 않아서 달아나게 만들었다는 것은 사실인지 알 수 없으나 종성은 육진에서 백성이 가장 많은데 이 고을의 백성이 다 떠난다면 누구를 데리고 지키겠습니까? 무죄가 있는 문관을 가려 수령으로 삼아 백성을 어루만지게 하소서. 하가는 마음대로 일을 처리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상관이 자상해야 되는 것인데 전에 조원계가 경원 무사가 되며 떠났던 백성이 다 돌아오고 야인이 부모처럼 우르렀거니와 오로지 방어가 중하다 하여 매양 무관들만 보내며 떠나간 자가 반드시 돌아와서 안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변방의 수령은 방어가 중요하므로 매양 무신을 보내었다. 그러나 반드시 백성을 잘 돌봐야 방어가 충실할 수 있는데 무신은 방어에 능하더라도 백성을 돌보는 것은 반드시 문관보다 못할 것이니 전조는 특별히 가려서 보내야 될 것이다 하였다. 김만노가 아뢰기를
누구나 요즘 같을 수는 없으므로 잘못이 없을 수 없으니 쓸만한 사람인데 혹 작은 잘못만 있다면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금이 사람을 쓰는 것은 목수가 나무를 쓰는 것과 같아서 이 일에 능한 자가 저 일에는 부족할 수도 있으니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는 그 능한 것을 선택할 따름입니다. 또 사람이 잘못은 없으나 혹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자도 있으니 대저 사람 쓰는 것이 삐뚤어진 자라면 잘못이 없더라도 의심 없이 내쳐야 합니다. 한 가지 잘못이 없다에 나라 일을 맡기면 나라를 그르치는 한 가지가 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사람을 쓰는 일보다 중대한 것이 없으나 인물을 죄다 잘 알 수 없으므로 전조가 주의할 때에 주의하는 사람이 마땅한 사람이 아니면 자연히 사람을 쓰는 데 실수를 한다 하며 안노가 아뢰기를 주인은 전조의 임무이나 임금이 반드시 인물의 현부를 알고 인물을 진퇴할 즈음에 대신에게 널리 물으면 현부가 절로 구별됩니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김안노는 성품이 편납하고 시기가 많고 각박하였다. 벼슬을 두어 직무를 나눠 맡는 정해진 제도가 이미 있음을 돌아보지 않고 용관을 일체 삭제하고자 하여 빈자리가 있어도 채우지 않아 은연히 성은을 가벼이 바꾸려는 조짐이 있으므로 식자가 근심하였다. 안당은 이를 듣고 분개하여 말하기를 젊은 사람이 어찌 사체를 알까 하였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6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장량, 송홈, 헌납, 신광하니, 성몽정, 정한문, 이수, 홍인건 및 말얼비 등의 일을 아뢰고 또 박상 등을 용서해 주기를 청하였다.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신이 전에 함경서 감사로 있을 때에 야인이 왕래 할 때에 가격에서 거의 다 박대에 올라올 때는 말을 내어주나 돌아갈 때는 전혀 말을 주지 않아 걸어가게 하고 또 그들이 가져가는 물건을 훔치는데 찾아주려 하여도 어느 사람이 짓인지 확실히 알 수 없으므로 찾아줄 방도가 없습니다. 요즘 망합이 죄를 입음에 영리가 더욱더 깔보고 짓밟는데 망은 부득이 죄 주었으나 그 밖의 야인은 박대하지 말아야 하니 예조로 하여금 가격에 행위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로만 그럴 뿐 아니라 경관이 접대할 때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시간간 김안노가 아뢰기를 제비연 때문에 구원하고서도 말한 자를 주의 주었으니 이는 매우 안 될 일입니다. 임금은 사람이 하기 어려운 것을 진언한 데 대하여 반드시 용서하여 아래 사람이 진언할 수 있습니다. 진언한 자라면 누구인들 제 말을 옳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진 사람일지라도 말이 혹 알맞지 않는 수가 있는데 말을 잘못하였다 하여 주의주면 성명에 크게 누가더니 빨리 용서하소서 하고 지사 김전이 아뢰기를 박상당은 그 말이 망령되었음을 파직에 그치는 것이 오히려 가합니다 하고 정강필이 아뢰기를 박상등의 일에 대하여 신은 처음에 도년은 지나치다 하였으나 그때 대간이 천의가 이미 정해지셨음을 알고서 이미 죄를 정한 사람을 어찌 도로 용서할 수 있으랴 하고 생각하여 경륜에서 아뢰기까지 하였으니 신은 변변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이 자기의 사심을 가졌다면 죄조에야 마땅하나 상소의 말이 지나치더라도 고난한 뒤에 한 것인데 상소 때문에 죄 받는다면 사체에 어떠하겠습니까? 처음에는 구원하고서 뒤에는 죄를 주면 신의를 잃을 뿐 아니라 언로가 이로부터 맡길까 염려됩니다. 신이 전일 경렬에서 용서해 주기를 청하였으나 상께서 이미 주의를 정한 사람은 전부터 아래에 청하 용서한 일이 없었다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러나 말한 자를 죄 주는 것은 언로에 크게 방해가 되니 이제 언로를 위하여 놓아주시어 사람들로 하여금 쾌하게 하셔야 합니다. 하고 김안노가 아뢰기를 전하께서 정광필에게 답한 말씀은 참으로 방해되는 바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임금이 형벌과 보상이 다만 위에서 나와야 하고 아래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매우 옳지 않습니다. 형벌과 보상은 의뉘이니 물정에 맞게 해야 합니다. 위에서 나와야 하고 아래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고만 생각한다면 그 패단이 막대하니 신은 요즘 이러한 패단이 있을 듯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께서 인심이 이러하신 줄 아시면 더욱 염려하셔 빨리 용서하셔야 합니다. 하고 정경 기준이 아뢰기를
송나라 때 장방평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는 말 때문에 사람을 죄준 일이 없다 하였습니다. 송나라 때는 광직한 사람이 워낙 많았으나 오히려 죄주지 않았으므로 그 나라가 300년도록 오래 누렸습니다. 언론은 국가에 매우 중대하므로 범상한 사람의 말일지라도 쓸만하면 쓰고 어진 사람의 말이 혹 알맞지 않는 수가 있더라도 용서하고서 성덕의 빛이 있을 것입니다. 박상 등을 용서하시면 언로가 넓혀지고 인심이 다 기뻐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이날 연순 조계상이 입시하였으나 말을 하지 않았다. 사신은 말한다. 광필은 대신답다고 하겠다. 연순은 안매하고 조계상은 고집스러운 성품이 모두 선을 꺼리는 마음을 가진 자이다. 증조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6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6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6일 무자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성몽정은 물망이 적어서 장관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말을 비어 이런 대신이 도감의 제주가 되어서 분간하였으므로 상세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도 상께서 오히려 믿지 않고 다시 해사로 하여금 분간하게 하시어 다 같은 직사의 공천인데 반드시 내수사로 보내고자 하시니 매우 온변치 못합니다. 또 말을 비는 스스로 내수사에 들어가고자 한 까닭에 양적에 들지 않게 되었으니 다시 분간할 것 없습니다. 이수, 홍인건, 정한문 등은 빨리 가소서 하고 헌부가 아뢰기를 종성의 관리가 백성을 침악하여 떠나게 하였으므로 죄가 매우 크니 먼저 파직하고서 떠났던 사람을 쇠안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성몽정은 끝내버릴 수 없는 인물이므로 윤호하지 않는다. 말을 비어 이 일은 내가 대신을 믿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보내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당초에 도감이 판결하여 처리하였으나 선도안을 고치면 법이 무너짐으로 윤호하지 않았다. 한비의 이름이 정안에서 정안과 선도안에 나누어 붙여 있으니 분간하지 않을 수 없다. 내수사뿐 아니라 타사의 노비라도 한 곳으로 돌아가도록 분간하여 소속되어야 할 관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옳다. 나머지는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증조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7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하려고 헌부가 아뢰기를 중익부 도사 홍호는 지금 겨우 진천 현감에서 갈려서 도사로 올랐으니 빨리 가소서. 병조참판 이 장생은 과실이 적어서 정조에 합당하지 않으니 이 장생은 과실이 적지 않아서 정조에 합당하지 않으니 가소서 하고 간운이 아뢰기를 병사는 고뇌를 전제하므로 소임이 지극히 중하니 가려서 차임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데 병조참판 이 장생은 판사와 의논하지 않고서 감히 전 오륜과 같이 합당하지 않은 자를 시정으로 의망하여 차임하였으므로 그 마음 쓰는 것이 괴이하니 파직하소서 하고서 추고하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말을비의 일은 매우 자따라므로 위에서도 다시 말하고 싶지 않다. 다만 다시 분간하는 일은 추세를 믿지 않았어가 아니라 그 이름이 그 두 안에 붙여 있기 때문이다. 귀결을 보아야 할 것이다. 나머지도 윤호하지 않는다. 증조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8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정원과 홍문간의 쓸과 규를 내리고서 상원 황감이라는 제목으로 7원 율시를 지어 바치라고 명하였다. 증조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8일은 경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개하였으나 불허하다. 증조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9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처녀 중에서 병 때문에 예고를 하지 못한 자 및 상중에 있었으나 이제 상제를 마친 자는 오늘 24일에 예고를 하게 하라. 증조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9일 신묘 두 번째 기사 호조에 전교하였다. 이 명필의 집을 소원에 따라 인수군과 서로 받고 질병가로 삼으라. 증조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9일 신묘 세 번째 기사 명하의 승지 신상 직작 김안로에게 모욕 아다기를 말한다.
각각 일부를 내리게 하였다. 황감, 응제시에서 우등하였기 때문이다. 증조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9일 신묘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이 이를 아뢰니 명하여 이수 홍인건 정한문을 갈게 하고 나머지는 연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9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전에 야대에서 김안루가 말한 용태를 도태하는 일을 용관을 도태하는 일을 정부 부원군 및 이조 병조 당상에게 의논하고 성몽정을 갈아야 할 것인지도 아울러 물으라. 증조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9일 신묘 여섯 번째 기사 평안도 위원선은 유학 이희방이 무릇 아홉 조목을 상소하였는데 첫째, 수령을 가리었어서 백성의 생업을 안정시킬 것. 둘째, 변장을 골라서서 사조를 어루만질 것. 셋째, 사정을 분별하여 임용을 전일하게 할 것. 넷째, 사참을 억제하여 검소를 승성하게 할 것. 다섯째, 옥송을 결단하여 밀린 것을 처결할 것. 여섯째, 세렴을 줄여서 백성의 생업을 떳떳하게 할 것. 일곱째, 군적을 엄중히 하여 군액을 바르게 할 것. 여덟째, 올해 귀양가 있는 자를 너그레 용사의 억울함을 없앨 것. 아홉째, 하늘의 노여움에 공경하고 삼가서 백성의 괴로움을 돌볼 것을 청하는 것이었다. 증조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9일 신묘 일곱 번째 기사 평안도 순안의 풍관 석삼군 등이 배단을 아뢰었는데 첫째, 순안현은 매우 잔패하니 영류에 갈라붙일 것. 둘째, 군사를 4번으로 나눠 서로 교체하여 부방하게 할 것. 셋째, 관군은 군향호가 서로 교체하여 이벽하게 할 것을 청한 것과 임마 등에 관한 일이었다. 증조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10일 MGN 첫 번째 기사 형조에 전교하였다. 근래 여임에 실화가 잦으니 제 집에 실화하는 것도 금지해야 한다. 증조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10일 MGN 두 번째 기사 대비가 선정전에 나아가 상의 진풍정을 받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쌀 100석을 대비전 봉궁 곧 자전의 사장이다. 내 실어 보내라 하고 명하여 여기 악공에게 면포를 차등 있게 두어서 내려주었다. 이날 종제 이품이상 홍문관 대관 및 입번한 사관 이원 입번한 병조 도충보의 당상과 제장에게 인정전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사신은 논한다. 상이 본 뒤 번화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자진도 검약하므로 자주 수연을 거행하지 않은 것이요 효심이 지극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다. 증조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10일 MGN 세 번째 기사 좌의정 정강필 우의정 김은기 병조판사 신용계 좌찬성 장순선 우찬성 김정 좌참찬 박열 우참찬 남군 이조판서 안다 참지 송천희 등이 의논하여 아뢰었다. 근래 대전에 실려있는 기묘하지 않은 가랑청 가감력 같은 권설직을 병조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신 뒤에 의논하게 하셨습니다. 기묘하지 않은 벼슬은 혁파할 만듯 하나 예전부터 혹 혁파에다가 도로 설치하였으므로 이제 도태하더라도 뒤에 설치한다면 또한 옳지 않을 듯합니다. 성몽정의 온은 감히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다 무사람보다 뛰어난 재간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갈더라도 뒤에 그 재주를 아껴서 다시 쓴다면 실로 무방하거니와 한성부의 장관이 오래 비어있으니 대간의 계청을 따르셔야 합니다. 온은 깊은 속이고 학문, 기회 등의 조예를 말한다. 증조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10일 임진 네 번째 기사 대신에게 전교하기라. 내가 김안로의 말을 들으니 조종조의 관제를 혁파해서는 안 되겠으나 백사 중에는 일의원이 한 가지 일을 함께 맡는 데가 있으므로 일을 당해서는 서로 미루고 늠록만 쓸 뿐이니 그 자리를 비우면 늠록은 적게 되고 인물은 여유가 있으며 또한 일에 부지런할 것이다 한다. 이 말이 이치에 맞는 듯하기 때문에 경등에게 묻는다. 성몽정의 일에 대하여 나는 지금 육경에 버금가는 자리에 있고
명성도 평소에 드러났으므로 판윤이 될 만하다고 생각하였는데 전후의 대간이 여러 날 동안 논집하니 나는 그 뜻을 모르겠다. 근래 대간이 조정을 맑게 하고자 하여 작은 험이 있는 사람이란 반드시 다 논액하는데 내가 다 윤허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인물이 많이 손상되며 한번 논박받은 사람이면 전조가 주의할 점에 전일에 논박받았었다 하여 주의하려 하지 않으므로 인물이 더욱 적어진다. 경등도 성몽정은 이제 갈더라도 뒤에는 서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성몽정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만하다. 옛말에 인물을 알아보면 명철한 것인데 요 임금도 그것을 어려워하셨다 하였는데 더구나 나에게 있었으리야. 지금 이름이 드러난 인물이라면 내가 저기 한지 이미 오래므로 대략 알 수도 있거니와 온 조정의 인물을 어찌 두루 알 수 있겠는가? 대신이 어진 사람을 첨가하는 것은 그 직분이나 어진 사람을 첨가하더라도 한둘에 지나지 않고 위에서 그들이 어질다는 것을 알더라도 반드시 주의에 따라 제수하며 현직 같으면 특별히 쓸 수 있으나 그 나머지는 전조의 주의에 달려 있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사람을 쓰는 것보다 앞세울 일이 없고 임금의 직분도 어진 사람을 구하기에 애쓰는 것에 지나지 않으나 대신이 아니면 누가 의논하겠는가? 그러므로 어느 날 대신들을 친히 만나서 관부를 펴놓고 인물을 선거하려 아무는 어질고 아무는 어질지 못하다고 벼슬의 높낮이를 막론하고 다 여러 사람의 의논을 들어보는 것이 마땅할 듯 하다. 함에 대신들이 참계하기를 인물이 어진가 여부를 알고자 하고 또 여러 사람의 의논을 듣고자 하니 이는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다만 반부를 가지고서 잣단 인물까지 다 그 장단을 의논하는 것은 대체 맞지 않을 듯합니다. 이를테면 종성부사를 의의하는데 누가 할만하냐고 물으시거나 의망이 있고 나서 합당하냐고 물으시면 됩니다. 또 정사를 하시더라도 대신과 의논하지 않고서 유사가 스스로 정사를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고 친히 정사를 하시되 대신과 의논하면 재주가 짧은 사람이 아실 수 있고 인물이 뛰어나서 무사람에게 일컬어지는 자도 아실 수 있습니다. 친히 장사를 하실 때 이렇게 하셔야 할 따름이요. 사람의 과실을 삼켜서 이미 죄다 알고 계시면 아래 사람의 마음도 미안합니다. 답하기를 빈 부를 가지고 헌 부를 의논하는 것은 과연 옳지 않다는 것을 내가 모르지는 않으나 임금은 그중에 깊이 거쳐하여 인물의 현부를 알기가 매우 어려우니 그것을 알고자 하면 대신과 의논하지 않고서 어찌 하겠는가. 대신과 의논하려면 어쩔 수 없이 관부를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임금의 직분은 현상을 임명하고 건강을 총습하고 상부를 명변하는 데 있을 따름인데 상이 이를 힘쓰지 않고 스스로 총명하다고 생각하여 한 사람의 이목으로 한 나라 사람들의 장단을 두루 알고자 하니 그 마음 쓰는 것은 수고로없나 참으로 이른바 지혜를 쓰는 것은 더욱더 정성스러우나 도리를 잃는 것은 더욱더 심해 간다는 것이다. 이는 대개 김안로가 오도한 것이다. 진조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10일 임진 5번째 기사 대간이 성몽정 이장생 혼 및 말얼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21일은 개사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중종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11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평 윤지형 정은 김응벽이 아뢰기를 신등이 성몽정을 논핵한 지 이미 오래나오 오히려 윤허하지 않으시고 대간의 말을 믿지 않고 대신에게까지 물으시며 대신도 갈아야 한다고 하는데도 상켓은 오히려 윤허하지 않으시어 건자의 일마다 다 대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시니 섭섭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한 성부에 오래 장관이 없으니 빨리 갈아야 합니다. 말얼비는 한낱 여자일 뿐이므로 일은 비록 작은 듯하나 나라의 일을 대신에게 맡겨서 분간하고서 이제 또 다시 분간하며 대신을 신임하는 뜻이 없으니 성득에 누가 될 듯합니다. 부강한 자는 의뢰 내수사로 의탁해 들어가는데 만약 말을비를 수행하는 일을 윤허하지 않으시면 각사의 공천이 죄다 의탁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사대의 노비까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이 사책에 쓰여지면 후세에서 보기에 어떠하겠습니까? 다시 분간하지 말고 정 안에 따르게 하소서. 이 장생이 처음으로 참판이 되었을 때
대간이 워낙 간쟁하려 하였으나 우선 하는 일을 보려고 멈추었는데 이제 정사를 할 즈음에 판서로서 말하지 않을 일을 정청에서 말하여 언연중 사정을 써서 주의하였으나 바직하소서. 황후는 내리기 매우 적거니와 쉽고 십상인 자라도 쉽게 벼슬을 높일 수 없는데 더구나 구고인데도 높아진 자이겠습니까? 가소서 하고 김응병 및 동지사 파결, 사경, 임건, 시독관, 이청이, 박상 등을 용서해 주기를 청하였으나 연호하지 않았다. 영사 김응기가 아뢰기를 종성의 백성들이 떠나가므로 부사가 추획당하여 갈렸으나 문신을 가려서 부사로 삼았었어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문신 또는 무신을 아울러 차임하는 것이 옳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11일 개사 세 번째 기사 연대를 듣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11일 개사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성몽정을 이미 채차하라고 명하셨으니 그 작업도 아울러 개정하소서 하고 이 장생을 파직하고 홍혼을 채직하기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성몽정에 가자는 개정하도록 하라. 나머지는 연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11일 개사 다섯 번째 기사 윤순을 한성부 판년으로 성몽정을 하산근으로 경숙을 장명으로 임추를 부엉교로 공서린을 지평으로 이권을 경상좌도 병마 절도사로 이기를 종성부사로 삼았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12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대사관 김근사가 박상 김정을 용서하고 이 장생을 파직하고 홍혼을 채직하기를 청하고 또 아뢰기를 박상 등의 이런 대간이 용서해 주기를 청할 뿐 아니라 시종 대신도 다 풀어주기를 청하니 그것이 조정의 공로님을 알만합니다. 임금이 함께 나라 일을 꾀하는 자는 삼공인데 삼공을 이미 설치하고서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이는 관직을 설치한 뜻이 없거니와 이제 상께서 삼공에게 위임하지 않으시므로 삼공은 하는 일이 없고 조정의 공무에 있어서도 삼공이 다 알 수 없으니 국가의 채무에 있어서 어떠하겠습니까? 임금은 삼공에게 위임하되 어지르지 못하면 가는 것이 옳으며 이미 위임하고서 그 말을 쓰지 않는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빨리 박상 등을 용서하여 언로를 여서서 하고 금토관 윤자임도 상등을 용서하여 주기를 청하니 상이 이르기를 처음부터 사사로운 노여움 때문에 박상 등을 죄준 것이 아니라 중론이 다 그러다고 함으로 죄준 것인데 이미 죄 주었으니 문득 용서할 것은 없다 하며 용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김근사의 말이 옳습니다. 처음에 박상 등의 상소를 보고 누구인도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상께서 뜻을 굳게 정하시게 되어서는 그것이 하나 광막한 말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므로 용서하는 것이 옳으니 중론이 언로를 위하여 용서해 주기를 청하는 것은 옳습니다. 하고 윤자임이 아뢰기를 공론에 맞지 않은 것도 사이라고 할 만한데 어찌 사이로서 이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정광필이 아뢰기를 대간이 아니면서 이 일을 말하였으니 어찌 아름답게 여길만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시비하는 데 있어 당국한 자는 모르되 곁에서 보는 자는 아는 것이니 이 길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조정은 잠잠하나 초야에 있는 사람이 착한 말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언로가 트이고 맡기는 것은 과연 국가에 관계되니 처음에 이미 부득이한 정상을 몰려서 언로를 생각하지 않고서 죄주었으니 이제 어찌 다시 언로를 생각해 문득 용서할 수 있겠는가 하며 지사 장순손이 아뢰기를 공론이 옳다고 하는 것이라면 오늘 죄주고 내일 놓아주더라도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신과 권민수, 이행 등이 상소의 말을 처음 듣고서 다 절로 놀랐으며 정원에 머물러 두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듣고서 상의 뜻을 알았습니다. 지금 언로를 위하여 놓아주시기를 청한 것은 공론입니다 하였다. 정광필이 아뢰기를 각 도의 추세가 다 이미 마감되었는데 모든 추구할 일을 다 사명에게 맡기면 감사를 신임하는 뜻이 없으니 이제부터는 감사에게 맡기는 것이었다 합니까? 하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12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12일 가보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12일 갑오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이장생 홍혼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작년 경수건 전에 대간으로 있을 때 논박을 받아서 갈리었으니 가소서 하니 경수를 갈라고 명하고 나머지는 연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13일 얼미 첫 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사간 문건이 이장생의 일을 아뢰고 또 박상 등의 일을 아뢰기를 신이 듣건대 성종께서 하늘에서 흙이 내림으로 구원하심에 주 계정 시몬이 상소하여 세조조의 신하를 쓰지 말기를 청하니 한때 제상들이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성종께서 구원한 뒤라 하여 죄주지 않으셨다 하는데 이는 언로를 위하여 그러신 것입니다. 박상 등의 말이 혹 알맞지는 않더라도 이제 용서하시면 언로에 다행한 일이겠습니다. 하고 지평 공설인이 아뢰기를 박상 등이 상소한 당초에는 상께서 지나치다고 생각하셨을지라도 오히려 죄줄 뜻은 없으셨는데 대간이 상소의 말이 온편치 않다 하여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그때의 물론은 청하지 말아야 한다 하였으며 그 뒤에 조광조가 그때의 대간을 그르다 하였으니 이는 공론입니다. 그런데도 혹 온편치 않다고 하므로 대간이 자주 갈렸습니다. 옛 말에 은혜는 위에서 나와야 한다 하였으나 이는 착하지 않은 말입니다. 대저 상벌은 무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므로 아랫사람의 말을 받아들여서 놓아주는 것이 더욱 아름다운 일이니 상께서 먼저 하실 것은 없습니다. 이제 빨리 놓아주소서. 하고 지사 신용계도 대간의 말을 따를 것을 청하고 공설인이 아뢰기를 젊은 사람이 한번 품은 뜻을 아뢰었는데 보는 자가 조정의 법도를 익히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매우 옳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그늘의 조광조의 말은 진실로 우연한 것이 아니요 조광조는 평생 옛사람을 본받기에 뜻을 둔 자인데 상께서 신진의 망령된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진인 벼슬아치가 어려서부터 글을 읽어서 시사에 강계하여 한번 제 말을 아뢰었는데 이 사람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여 죄주면 사기가 어찌 꺾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사기를 북돋아 길러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박상 등의 상소는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요한데 지금 어찌 문득 용서할 수 있겠는가 하며 영사 김은기가 이르기를 박상 등의 일을 말하였기 때문에 주의를 얻었으니 사기가 반드시 꺾일 것입니다. 언로가 트이고 막히는 것은 다스리는 도에 관계되니 박상 등을 용사의 언로를 트이게 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지 않고 다른 일에 언급하여 이르기를 이 장생은 과연 하관으로서 주의할 때 판사와 의논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그러기는 하나 어찌 이 때문에 파직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중조실록 23권 중종 11년 1월 13일 얼미 두 번째 기사 예조 판서 권균 참판 조계상 참의 허경 등이 아뢰기를 올해 의주에 내상이 먼저 있으면 13개월 만에 상제를 지내고 상제 뒤에 종친과 문무백관이 길복하고 상제 뒤에 배제가 없으며 15개월 만에 담제를 지내고 담제 뒤에는 제사에 음악을 쓰되 상망에는 음악을 쓰지 않는다 하였고 공회 왕후의 상장 의궤에는 기년 전에는 경회에 음악을 선배하고 이웃나라의 사자에게 궤양할 때에도 음악을 쓰지 않으며 종친과 문무백관은 상제 때부터 담제 때까지 천담복을 입는다 하였으니 의지와 의궤로 보건대 상제 뒤에는 음악을 써야 합니다. 다만 소혼, 공희 두 왕후의 의궤에 다 상제 때부터 담제 때까지 천담복을 입는다 하였으나 신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천담복을 입고서 음악을 쓴다는 것은 그런 이치가 없을 것이며 또 혼전에서는 담제 뒤에 비로소 음악을 쓰는데 아랫사람이 먼저 음악을 쓰는 것은 미안합니다. 수위하여 정하소서. 또 담제 뒤에 혼전에서 음악을 써야 한다면 공인, 악기, 악장을 오래 이에 따라 미리 준비하여야 하나 공회 왕후 때는 담제 뒤에 음악을 써야 하는데도 쓰지 않고서 병신년 단오제 때에 이르러 비로소 음악을 썼는데 이는 무엇 때문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오래 이에 따라 써서 아랍니다. 하니 찬교하기를 오래 이에 따를 것인지 의궤에 따를 것인지
음악을 쓰는 일도 아울러 정보 및 해조에 물으라 하였다. 진조 7월 23권 중종 11년 1월 13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영의정 뉴슨 좌 예정 정광필 우의정 김은기 좌찬성 장순선 우찬성 김전 예조판서 권기훈 좌참찬 박열 예조참판 조계상 참의 허괴ing 등이 의논들이기를 올해 의주에 13개월 만에 상제를 지내고 상제 뒤에는 종친과 문무백관이 길복을 입으며 상제 뒤에는 배제가 없다 하였으니 이것으로 보면 조이아가 이미 길복하였으므로 음악을 써야 할 듯하나 혼전의 제사에 아직도 음악을 쓰지 않는데 중에서 먼저 음악을 쓰는 것은 정리에 미안하니 15개월 만에 담제를 지낸 뒤에야 음악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온편할 듯합니다. 하고 또 의논드리기를 올해 의주에 따라 담제 뒤에는 혼전해서 음악을 쓰니 공인 및 악기, 악장을 모두 예조가 아랜대로 미리 준비하게 하소서 하였다. 증조 7월 23권 중종 11년 1월 13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증조 7월 23권 중종 11년 1월 14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영사 정광필이 아뢰기를 지금 국가에 종친의 수가 아주 많아 호조가 누굴 나누어 주기 어려움으로 재감하고자 하되 조종조의 일이어서 차마 줄이지 못하나 상께서는 재단하셔야 할 듯합니다. 그러나 성종조의 일로 보면 월산대군을 대우하신 것이 제군에게보다 특별히 달았으니 임금과 신하 사이도 엄경을 한결같이 할 수 없는데 더구나 형제 사이이겠습니까? 어찌 엄하게 하는 것을 조장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와 가빈에게 연양을 베푸는 아까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예가 없으니 이러한 일을 상께서 성심껏 하셔야 합니다. 또 종친은 반드시 조종의 예법을 알아야 하는데 흔히 조종 반열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조종의 예도를 모르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구족에게 친선을 도탁게 하라는 말은 지당하다. 조정조에서는 제군 및 종친을 자주 접견하였으나 지금 그렇지 않으니 때때로 접견해야 하겠다. 또 백관을 수행하게 하여 조정의 예모를 알게 하는 것도 좋겠다 하였다. 사경 임권이 아뢰기를 부모가 아끼던 것은 개나 말이나도 소홀히 할 수 없으나 친애하기만 할 수는 없으니 그 가운데서 선악을 또한 나누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종친의 수가 500을 넘으니 그 가운데에서 어찌 학식이 있는 자가 없겠습니까? 늘 윤대하여 그 품은 뜻을 아뢰게 하면 어찌 취할 만한 말이 없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종친에는 사우가 없을 것이요 또 서로 교결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으니 기질이 고명한 자일지라도 광망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찌 지식 있는 자가 없겠는가? 송사하는 일 따위는 과연 하게 하였으나 안 된다 하였다. 대산 이계명 헌납 신광하니 이장생 홍혼 등의 일을 아뢰고 또 박상 등을 용서해 주기를 청하고 동지사 남건이 아뢰기를 상께서 저기 하신 이래로 말 때문에 주의를 얻은 자가 없었습니다. 박상 등이 말을 잘못하였으나 사람들은 다 말 때문에 죄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사기가 꺾이는 것은 정치의 득실에 관계되니 대간의 말을 따르소서 하고 시독관 이청 사경 임건도 이를 극진히 논하니 상이 이르기를 박상 등을 어찌 문득 놓아줄 수 있겠는가 하매 이 계명이 아뢰기를 제변을 만날 때마다 구원하여도 7봉을 올리는 자가 없었는데 더구나 구원한 뒤에 죄주면 누가 말 한마디라도 올려서 뜻밖의 화를 입으려 하겠습니까? 위에서 하는 일이 다 거칠애입니다. 모름지기 성신을 아래에 보여서 무사람의 말을 많이 거두어 옳은 것은 쓰고 옳지 않은 것은 버려야 이것이 곧 어진 임금의 일입니다. 하고 남건이 아뢰기를 언로가 트이고 맡기는 것은 종사에 크게 관계됩니다. 전대관이 박상 등의 상소가 종사에 관계된다 하였으나 그것이 종사에 관계된다는 뜻은 반드시 그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박상 등의 말을 위해서 이미 쓰지 않았으므로 조정했어야 누구인들 그것이 그러다는 것을 모르리야마는 이제 만약 용서한다면 모르는 자가 상 등을 옳다 하여 인심이 혹 동료될까 염려되니 문득 놓아줄 수 없다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임금은 한 번 찌푸리고 한 번 웃는 것을 아껴야 하는데 찌푸리거나 웃는 작은 일까지도 다 아끼는 것은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역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언 때문에 주의주는 것은 크게 옳지 않은 일입니다. 박상들은 용서하면 궁벽한 촌항의 사람이라도 누구인들 위해서 언로를 정하게 여기서 놓아주신 것을 모르겠습니까? 하고 신광안이 아뢰기를 대가는 언책을 맡은 자입니다. 상세에서는 사람마다 다 진언함으로 빠뜨리고 잘못되는 일이 없었으나 후세에서는 감히 말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부득이 대간의 별세를 두어 언로를 책임지었으니 대간은 오직 언로를 위해서 아뢰는 것인데 전 대간 중에 언로가 사직에 관계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 자 유보가 그렇게 말하였다. 있었으니 지극히 잘못입니다. 임금은 자기를 버리고 남을 따라야 하거니와 그일 언로가 오래 막혀 있으니 상 등을 빨리 용서하여 언로를 이어소서 하고 특징과 권균도 용서해 주기를 청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사실은 논한다. 이날 저녁 내전에서 제군을 인견하니 곧 정광필의 말에 감동된 것이다. 상이 종실에 대하여 법으로 단속할 뿐이고 우애하고 친친하는 도리가 적어서 당시의 인원들이 애석하게 여기므로 광필이 언급하였으니 채무를 잘 아는 일이라 하겠다.